절대 아르바이트생이라 해서 나 아르바이트는 좀 더 다르지 않나?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? 노동법. 조건을 알아야 된다. 너 오늘 집중 안 한다 좀. 선생님인데 그런 거 잘. 아이고. 어떡해. 얼마나 절실하면 제가 목소리에서 피가 납니다 지금. 티키타카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. 청년들의 찐 생각을 들어보자. 청년 토론 티키 타카. 자, 여러분들 새해잖아요. 네. 새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? 새내기. 새내기. 술이요. 아니 술도 먹지도 못하면. 저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. 예. 자, 새해가 되면 또 우리 새내기들이 뭘 준비합니까?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왜냐면은 그쵸. 이제 딱 새해가 되면 또 학교 방학 시기이기도 하잖아요. 대학생인 신분인 친구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기본 노동법입니다. 세 분은 저희가 아르바이트 관련된 컨텐츠이자 주제를 정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세 분은 그쵸. 아르바이트 경험이 풍부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, 네. 그래도 기본 노동법 혹은 근로노동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. 강주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좀 많은가요? 근데 저는 안 해본 거 없어요. 진짜 다 해봤어요. 오. 진짜 시체 다 닦기. 해봤어. 자, 그게 알바로. 갑자기. 원래 옛날에 알바로 됐었어. 옛날에. 근데 지금은, 근데 지금은 안 돼. 되는 걸로 지금은 알고 안 돼. 있어요.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아르바이트는 무엇이요? 어제 새벽에 술집 알바하고 왔어요. 새벽에요? 촬영 하나 끝나고 알바하고. 당일 알바. 네, 1일 알바로 하나씩 하고 있어요. 당근마켓에서. 네, 뭐 약간 그런 걸로. 우리 지연이는 혹시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좀 시위를 나가느라 제가 목소리가 조금. 무슨 시위예요? 술 먹었으면서. 자, 시위를 끝내고 제가 또 술 시위를 하느라 혹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렇죠. 저도 많이 하다가 이제는 좀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단기 알바로 해서 최근에는 콘서트 알바가 마지막. 콘서트 알바.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까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르바이트보다도 조금 취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 선생님. 죄송합니다. 제가 이 목소리 컨디션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점 양해의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피나는 또 아르바이트 아이콘. 이잖아요. 아이콘. 알겠죠. 저 딱 이 새내기 때 제가 알바를 많이 했었어가지고.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는 해봤지만 그냥 사장님이 주는 계약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조차 주지 않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맞아요. 텐데 이런 노동법에 대한 건 진짜. 당연히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근로노동법이나 기본노동법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하겠네요. 솔직히 무지했던 것 잘 같아요. 처음 모르죠. 알바하게 됐어요. 그러면 오늘 정말 잘 왔습니다. 같이 알아가는 시간에. 새내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. 그렇죠. 새내기의 마음으로서 같이 알아가는 마음으로서. 자,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어요. 근데 사장님께서 혹시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가서 하면 될까요?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각자 의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저는 사실 일 하자고 했다가도 안 된다고 할까봐 그냥 안 되더라도 일단 된다고 하고 제 일정을 조정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갑과 을의 입장에서는 내가 혹여나 이 직업을 잃을까봐 어쩔 수 없이 나가버리는. 우리 피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의 이렇게 했어요. 저는 당장 내일부터 나오라고 해도 나갈 수 있는 마인드셋으로 일단 처음에 거의 보통 면접을 보러 가서. 아르바이트 척척 박사 강주 같은 되게 이 경우에는 포지션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나오는 게 너무.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술 먹다가도 여기 할만할 것 같은데 하면 그냥 사장님 불러서 여기 내일부터 나와도 돼요? 막 이러고 물어보는 거 있어요. 진짜로? 네. 아니 저는 살다 술 먹다 말고 사장님한테 그니까요. 손 들고. 심지어 얼굴도 빨갰는데 저 사장님 혹시 여기 알바 안 구하세요? 사장님 입장에서 약간 이런 거죠. 얼마나 미친놈인지 한번 보자. 근데 여기서 사실 세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. 두 번째는 근무 환경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어떠한 위험 요소가 따르는지, 내가 산재이자 4대 보험에 적용이 돼서 그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. 자,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주에게도 큰 피해가 갈 수 있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이런저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이 세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된다. 근데 이게 말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알바 입장에서. 네. 저는 한 10개 정도 하면은 한 근로계약서 썼던 데는 2개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은 해야 돼요. 자,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사장님이 그 처음 3개월은 수습 기간이니까 최저임금의 70%로 계약을 하고 이후에 우리가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는 걸로 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, 이게 정답일까요? 아니면 오답일까요? 근데 솔직히 저는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물어봤어. 자,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뭐라 했죠? 잠깐만요. 최저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냥. 이러면은 우리가
사회 약자가 되는 거예요. 아니, 알바는 급하게 막 구해가지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막. 여유가 근데 있어서 확실히 그런 그래도 또 거구나. 왜냐면 또 이제 엄카, 아빠 카드를 한 달에 1,200만 원 정도 쓰다 보니까 그 알바찜이야. 그냥 뭐 내가 최저임금 잠깐 받아도 스쳐 그냥. 지나가는. 그렇죠.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알바하고 열심히 산다는 약간의 코스프레? 네. 자 그럼 우리 피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시급을 미리 다 확인하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계산하고 갔는데 3개월은 70%만 준다 그러면 조금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. 여기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. 수습기간 3개월이라 해서 최저임금의 70% 준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. 물론 고용주가 수습기간이라는 3개월 내에는 정당하게 언제든 해고는 할 수 있어요. 절대 아르바이트생이라 해서 나 아르바이트는 좀 더 다르지 않나?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? 노동법. 조건을 알아야 된다. 너 오늘 집중 안 한다 좀? 선생님인데 그런 거 잘 아이고 어떡해. 얼마나 절실하면 제가 목소리에서 피가 납니다 지금. 자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. 사장님이 근무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준비하라고 한다면 그냥 따르는 게 맞을까요? 30분은 너무 일찍 부르는 거 그쵸. 아닐까요? 한 10분 정도면 그냥 10분 정도는 좀 나올 만하다. 네. 우리 피나는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30분은 저도 너무 일찍인 것 같고 10분이면 인정. 네, 그럼 사장된 입장으로 알바생한테 몇 분 정도 일찍 나오라고 저는 하세요? 개인적으로 10분 정도는 어느 정도 준수를 해줬으면 하는 게 유니폼을 갈아입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업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는 약 10분 정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따르되 의무는 아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아마 세 분도 겪으셨을 텐데 사장님이 갑자기 내가 좀 사정이 좀 어려워서 내일부터 안 나왔으면 좋겠어. 즉 내일부터 너는 해고다. 라는 말이죠.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었습니다. 9시 뉴스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습기간 이전에 전부 다 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. 3개월이 지나면은 그에 따른 책임이 더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일부러? 계속 그냥 약간 물갈이라고 흔히 얘기하네. 계속적으로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. 그게 어느 한 영화관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퇴직금 주기 싫어서 1년 하루 전에 자르는 데도 있어요.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해서 뉴스에 난 게 많아서 그런지 좀 이렇게 하시는 사장님도 덜 한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그래도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젊은 청년 세대들이 너무 현혹되면 안 되는 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. 사직서를 내가 작성을 하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게 되는 거죠. 퇴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30일의 임금을 뭐 받던가 뭐 기타 외에 이제 보상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. 그럼 제출하면 안 되겠네요.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출하라 그러면. 그래서 그런 계약서 같은 경우는 꼼꼼히 읽고 무조건 쓰고 사직서도 내가 정당한 이유로 퇴사를 하는지 여부로서 증거물이기 때문에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. 물론 강요해서 쓰면 절대 안 됩니다. 그쵸. 강요해서 절대 사인을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그런 거 잘 돼 있던데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보면은 게시판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좀 해결 방안을 알려주는 데가 많더라고요. 진짜 이거 꿀팁인데 모르겠으면은 그런 데 찾아보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. 그쵸. 그러니까 이제 좀 신입생분들한테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. 약간 요런.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들.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만두려고 해요. 나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그만둬야 돼. 사장님이 갑자기 지연아 너 그만두기 전에 좀 후임자 좀 구해와라. 이런 경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? 최대한 제가 구해보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주면 고맙다는 사장님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내가 알아서 구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해주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피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만두기 2달 전에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. 달이요? 네, 후임자 구해지면 교육까지 다 해주고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굉장히 또 사장님이 좋아할 법한 저는 그런- 그래서 한 번도 잘려본 적이 없어요. 오히려 더 일해주면 안 되냐 이랬었죠. 또 우리 강주는 저도 후임자 뭐 이렇게 구해 오지는 않는데 저도 한 달 전에는 미리 말을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알아서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. 알바생들이 뭐 다 4-5명들이 다 같이 이제 사장이 싫어가지고 근로계약서 안 썼으니까 한 번에 다 같이 그만두는 거야. 근데 그러면은 그 잘 나가던 술집이나 뭐 음식점이 일을 못하니까 이제 망하게 되는 케이스를 몇 번 봤거든요. 그거는 근데 얼마나 못해줬으면 그러니까요. 그쵸. 근데 이제 이게 어찌됐든 간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뭐 후임자를 찾지 않는다 해서 무단 퇴사가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아요. 법적으로 해당 건 같은 경우는 후임자를 구하는 거 근로자의 책임은 아니긴 한데 사장님이 나에게 좋은 많은 것을 베풀어줬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임자나 친구를 소개해서 갈 수 있죠. 그리고 내가 좋으면 소개 충분히 하겠죠. 그리고 또 사람이 인연이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맞아요. 나중에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딱 멋있게 정장입고 와서 사장님 저 사장님 때문에 출세했습니다. 그거 원하시는 거죠. 네, 그렇죠. 누군가가 왔으면 좋겠는 거야.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없긴 하더라고요. 돈 빌려달라고는 연락 오더라고요.
그럼 걸러야 되는 알바 같은 거 있을까요? 이제 20살 애들은 잘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. 알바가 계속 구해진다 하거나 저는 한 번 속았던 거 있는데 오, 그래요? 콘서트 단기 알바로 티켓 알바를 하고 싶어서 그거를 알바몬에 티켓 뭐 카카오톡으로 상담하는 채팅 업무라고 해서 갔는데 문자를 보내니까 아 그건 자리가 다 찼고 저희가 똑같이 구하는 비슷한 업무가 있는데 해보시겠어요? 하고 갔는데 보험 설계사 알바더라고요. 이것도 여러분들 또 잘 들으셔야 돼요. 이 저희 오늘 주제와 조금 벗어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찌된 청년분들은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이잖아요.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시급을 준다. 그리고 또 어떤 의심해봐야 돼. 네, 의심은 무조건 해봐야 돼요. 그 기업이나 아니면 음식점 이름을 인터넷에 상호명을 꼭 검색을 사전에 해보세요.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보험 설계사부터 시작해서 다단계 그리고 뭐 종교 집단 이런 아르바이트 공고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이런 것도 있어요. 알바몬이나 뭐 이제 알바 청구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시급 3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많이 주는 건 진짜 다 걸려요. 돈 많이 주는 데는 무조건 그만한 이유가 말도 있어요. 안 되게 많이 주는 곳. 그쵸, 이제 불법 이제 술집인 경우도 있고 시술소인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런 사장님들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멈춰! 멈춰! 그럼 그 사장님도 얘 진짜 또라이다 이러고 물러날 겁니다.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오늘 새내기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될 기본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유익한 시간이었나요?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매니저님께서 친히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꿈을 펼쳐나갈 우리 청년 그리고 또 새내기 분들에게 희망찬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. 화이팅! 너무 희망적이잖아.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 근데 또 이게 아르바이트로 얻어지는 또 소중한 경험들도 있으니까 잘 걸러가지고 화이팅 해보십시오.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조건,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. 근로계약서, 그리고 근무 환경. 근무 환경. 세 가지만 기억하면은 기억하시면 좋은 데 갈 됩니다.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지연이. 뺏겼어요. 되게 기억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? 아 이제 아까 노동법 근로법 얘 왜 이러냐?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 이러다 사기당해 임마. 조건 환경 근로계약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더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체키 타카. 감기 조심하세요. 티키타카